2002년 10월 15일 서울 은평구의 작은 개인 병원. 70대 노인 환자 최만수 씨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가족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최만수 씨가 간호사를 급히 불렀습니다. 그저께 제가 죽기 전에 꼭 고백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경찰을 불러주세요. 간호사는 처음에는 노인의 허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만수 씨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의사에게 보고했고 밤날 아침 경찰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24년 전 1978년에 제가 새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밀양에서 삼동이 형제였어요. 재홍류 형제였어요. 노인의 고백을 들은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978년 밀양 삼동이 실종 사건,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최만수 씨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받으렸습니다. 제가 직접 키웠습니다. 세 아이 모두 1978년에 대한 민국은 급속한 산업화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도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시골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경남 밀양의 한 작은 마을도 그런 곳 중 하나였습니다. 이 마을의 박정식 당시 32세과 김순애 당시 28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보물이 있었는데 바로 1975년에 태어난 삼동이 형제였습니다. 별표 박민수, 박진수, 박현수, 별표 세 아이를 이란성 삼동이로 현동이 기우는 고모조차 가끔 헷갈릴 정도로 닮았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각자 달랐습니다. 민수는 활발하고 장난기가 많았고 진수는 조용하고 책을 좋아했으며 현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예술가 기질이 있었습니다. 온 동네가 우리 삼동이 자랑이었죠. 어때까나 구경하러 오고 사진 찍자고 하고 어머니 김순애 현재 73세 예의 회복. 가난했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박정식 씨는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생기를 이어갔지만 새 아이들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작은 장이 서는 날이라 박정식 씨 부부는 아침 일찍 장포로 나갔습니다. 3살 배기 삼동이는 집에서 놀고 있기엔 너무 어렵기에 옆집 할머니에게 잠시 막혔습니다. 1시간만 봐주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래 애들은 내가 볼 테니 천천히 다녀와. 하지만 부부가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 새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마당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애들은요? 겨우 정신을 차린 할머니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은 차가 남자들이 와서 애들을 데려갔어. 내가 막으려 했는데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아이들을 찾았지만 새 아이는 한 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삼동이 실종 사건은 곧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방 씨로서는 드문 삼동이었기에 더욱 관심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 현상금도 걸렸습니다. 전국의 고아원 보육권을 뒤졌지만 아이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새 아이의 사진을 들고 거리에서 울부짖는 어머니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민수야, 진수야, 현수야, 엄마야 어디 있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북한 공작원의 소행이나 인신매 매단의 범행으로 추정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24년 동안 숨겨졌던 충격적인 진실과 세 형제의 운명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 아이를 잃은 후 박정식 씨 부부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김순애 씨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아버지 박정식 씨는 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배고파. 엄마, 놀아줘. 미칠 것 같았죠. 김순애 씨 부부는 결국 밀양을 떠나 대구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내년 7월 23일이면 부부는 밀양의 예집을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집을 찾아올까봐 집을 팔지도 못하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실종아동 찾기 운동이 활발해졌지만 선동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서 희망을 가졌지만 잃지 않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단서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측을 들려주세요. 2002년 10월 병상의 최만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24년 전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20년을 노력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다 아내마저 병으로 떠나고 혼자 남았죠. 최만수 씨는 1978년 당시 대구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인쇄소에 자주 오던 손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물었죠.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냐고. 처음엔 입영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 손님은 최만수 씨를 데리고 밀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건강한 남자 아이 셋을 데려갈 수 있다. 대신 3천만 원을 내야 한다. 1978년 당시 3천만 원은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만수 씨는 평생 모은 돈과 인쇄소를 팔아 그 돈을 마련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정상적인 이병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아이에 대한 갈망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1978년 7월 23일 최만수 씨는 새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즉시 서울로 올라와 숨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계속 울었어요. 엄마 아빠를 찾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최만수 씨는 새 아이를 바꿨습니다. 민수는 최정민, 진수는 최정훈, 현수는 최정훈, 현수는 최정훈, 현수는 최정훈, 현수는 최정훈, 현수는 최정훈, 현수는 최정훈, 현전무예요. 그리고 아내가 병으로 죽었고 친척 아이들을 맡다 키운다고 주변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도 문제였어요. 출생 서류를 위조해야 했고 늘 불안했죠. 언젠가는 들킬 거라는 두려움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최만수 씨도 나름대로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제 친자식처럼. 아니, 친자식보다 더 아꼈어요.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교육 시키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놀랍게도 세 형제는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최정민, 민수, 은 의사가 되었고, 최정훈, 진수, 은 변호사가, 최정우, 현수, 은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입양되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납치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 최만수, 은 우리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고 항상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죠. 최정민, 2002년 10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병원 입원 소식에 세 형제는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병실에 있었고 아버지는 울면서 무언가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정훈아, 정우야, 미안하다. 너희들을 경찰은 즉시 세 형제의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24년 전 실종된 밀양 3등이 가족의 DNA와 대조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몬국, 최정민, 최정훈, 박민수, 박진수, 박현수였습니다. 세 형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28년간 알고 있던 자신들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납치된 아이들이었다니. 그럼 우리 진짜 부모님은? 경찰은 즉시 대구에 있는 박정식 김순애 부부에게 연락했습니다. 예, 개예, 찾았습니다. 에예. 새의 아들을 찾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김순애 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24년을 기다린 끝에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2012 서울의 한 호텔. 24년 만에 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수야, 진수야, 현수야, 어머니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김순애 씨는 새 아들을 한꺼번에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박정식 씨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우리 아들들. 하지만 재회의 기쁨도 잠시, 현실은 복잡했습니다. 새 형제에게 최만수는 24년간 아버지였고 박정식 부부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억이 전혀 없어서 괜찮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최만수 씨의 상태는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새 형제와 박정식 부부 모두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했습니다. 놀랍게도 김순애 씨가 먼저 최만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아이를 원하는 마음은 저와 같았을 거예요. 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형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24년간의 아버지를 미워해야 할지, 새로 만난 친부모를 어떻게 돼야 할지, 최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두 분 모두를 부모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낳아주신 부모님과 길러주신 아버지 모두 저희에게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2012월 5일 최만수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정민, 정훈, 정우야, 친부모님께 잘해드려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장례식에를 새 형제와 박정식 부부 모두 참석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용서합니다. 새 형제가 함께 말했습니다. 최만수 씨의 죽음 이후 새 형제는 친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주 대구를 방문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점점 정이 들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걸 느껴요. 박진수, 최정훈 2003년 새 형제는 법적으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박민수, 박진수, 박현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최만수 씨에 대한 기억도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박정식 부부는 대구의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아들들 가까이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03년 검찰은 최만수 씨가 고백한 내용을 바탕으로 24년 전 납치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방식 활동했던 대규모 영화 맘의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조직은 1970년대 후반 불임 부부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납치해 판매했습니다. 피해자는 삼동이 형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같은 방식으로 납치되어 팔려갔던 것입니다. 비록 주범들은 이미 사망했거나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실종 아동 관련 법률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05년 새 형제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실종 가족 찾기 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저희가 운 좋게 가족을 찾았지만 아직도 많은 실종 가족들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박민수 재단은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종, 아동 예방 교육 피해에 가족 심리 치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박현수는 실종 아동들의 몽타주를 그리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정식 김순애 부부도 재단 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24년의 고통을 겪은 그들이야말로 실종 가족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새 형제는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대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매년 11월 5일 최만수 씨의 기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 그를 추모했습니다. 복잡한 인연이었지만 그 역시 가족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두 아버지를 모두 사랑합니다. 한 분은 저희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저희를 키워주셨으니까요. 박진수 김순애 씨는 손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24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아들들도 찾고 이렇게 예쁜 손주들도 보고 이제 더 바랄 게 없어요. 2023년 현재 세 형제는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박민수 48세 는 종합병원 원장이 되어 의료 봉사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종 가족들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48세 는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실종 아동 관련 사건을 무료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많은 실종 가족들이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수 48세는 유명화가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 주제는 주로 가족과 그리움입니다. 작품 판매 수익이 일부는 실종 가족 찾기 재단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1978년 밀양에서 시작된 이 비극은 24년의 세월을 거쳐 특별한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과 정으로 맺어진 가족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세 형제의 이야기는 많은 실종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24년이 지나도 재회할 수 있었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현재 밀양의 예집은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의 실종 가족 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정식 부부가 기증한 이곳에서는 실종 가족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희망을 나눕니다. 매년 7월 23일 세 형제가 사라졌던 그날에는 전국의 실종 가족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 가족의 아픔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년을 기다려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했으니까요. 박민수 최만수 씨의 유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은 진실했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24년간 새 아이를 키운 최만수 씨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한 친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실종 가족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잊혀진 사건들과 그 속에 숨겨진 인간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